자, 좀 잠깐만 쉬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꼰대 아저씨 윤석열의 쩍벌이 지금 벌써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야, 저 태도가 뭐냐 저게 했던 그 쩍벌이 이제 공식적인 그 레거시 미디어 쪽으로 올라온 거예요. 지금 화면들 여러분 보시겠지만 저거는 좀 심하다 싶은 정도의 쩍벌이 지금 사진 3장에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저렇게밖에 못하는지. 이게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 있죠. 그 말처럼 습관 고치기, 버릇 고치기가 힘들다를 정확히 표현한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저것뿐만 아니라 고개 돌리는 것도 여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게 습관. 습관이기 때문에 고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보통은 방법은 신비주의로 가거나 뭐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언론이 너무 봐주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언론이 봐주니까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공식적인 어떤 사회적인 논란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런다잖아요. 그 뭐 전문가들이까지 투입돼가지고 그런 그 정말 꼰대로 보이는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뭔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쉽게 고쳐지겠습니까?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게 물론 질병이라는 사람도 있긴 하죠. 쩍벌이라는 게 약간 질병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고치려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실수를 해요. 그래서 저는 안 나오셔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잖아요. 검찰총장이 임기 중에 사퇴하고 야당 가서 대통령 되겠다고 나서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검사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태도가 있잖아요. 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매일 술로 매개되는 만남을 하는 것도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로.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민주당의 다른 후보가 하루는 맥주, 그 다음 날은 소주, 또 그 다음 날 소주 이런 식의 회동을 했다고 하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언론이? 이게 언론이 너무 보호하는 거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걸 인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쩍벌이 처음으로 주목받았던 게 박범계 장관하고 검찰총장 시절에 앉았던 그 쩍벌부터 시작해서 네. 근데 이게 좀 심각한 쩍벌. 오죽했으면 정청래 의원이 이런 표현 썼어요. 껄렁껄렁 스타일, 비호감 극혐의 대상, 건방병 환자 이런 식의 표현을 페이스북에 썼더라고요. 근데 그 조홍천 의원이 이제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나서 이제 국회의원실을 쭉 돌았다는 거죠. 그때 하필 조홍천 의원이 국회에 있었군요. 그래갖고 조홍천을 만났는데 충심으로 드리는 말씀이다. 네. 쩍벌 습관 고쳐야 된다. 어떠세요? 여성이 보기에 윤석열처럼 앉는 남자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요, 윤석열이란 이름을 지우고 그 지하철에서 어떤 남자가 그렇게 계속 앉으면 모욕감을 느끼죠. 이게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서 네. 작년에 인천 지하철 1, 2호선에 쩍벌남 예방용 발바닥 스티커가 붙어진 한번 화면으로 볼게요. 다리 벌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네. 남한테 피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런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아주 큰 이슈는 아니지만 다리 쩍 벌리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호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성이 저렇게 앉으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날 것 같은데요. 쩍벌? 네. 그건 뭐 하긴 진짜 그러네. 그래서 제가 참 이런 말은 저는 뭐 제 스스로 여성 정체성이 없고 이제 엄마 정체성밖에 없는 사람이고 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걸 보면서 속으로 늘 생각했어. 어머, 만약에 여성 정치인이 저런 태도를 보였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남성이기 때문에 저러실 수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긴 그것도 일종의 성차별이네. 어떻게 보면 사회적 성차별. 뭐 어쨌든 그런 느낌은 저는 같습니다. 예. 아무튼 빨리 고치죠. 예, 여성 같으면 얼른.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 특히 정치인한테는 태도가 중요한데 태도 중에서도 아주 근본의 태도예요. 이거는 네. 도리도리라든지 도리도리는 어떤 뭐랄까 우리가 보기에 약간 좀 모자라 보이지만 그게 상대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태도는 사실 아니라 네.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다리를 쩍 벌리고 앉는 행위는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 중에 하나거든요. 그 태도의 기본이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자꾸 논란이 되면 이제 앉는 것도 조심해야 될 거고 이게 이제 정치인으로 들어가는 입문 과정에 네. 정말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이 나온 게 쩍벌이라는 자세거든요. 무슨 간담회 하는데 앞에 앉아서 다리를 쭉 벌리고 앉아가지고
그게 전혀 머릿속에 인식이 안 돼 있다는 소리잖아요. 음. 그 사회적 태도에 대해서는 아예 준비가 안 된 사람. 그럴 때 쓰는 사자성어가 있죠. 안하무인. 안하무인. 네. 천상천하 유아 독존. 불쾌하죠. 어. 안 고치니까 더 불쾌하죠. 한 번도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 위치였다는 거예요. 그냥 이재명 후보가요. 저렇게 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럼 뭐 그냥 뿐만 아니에요. 민주당의 다른 후보가 저래도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네. 윤석열한테 허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보거든요. 저쪽 사람들 저게 무슨 문제인지 알 거예요.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 보면 태도가 너무 후진해? 할 거고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엔 저 뭐야 저거? 그냥 무식해 보이는 이미지예요. 그냥. 조응천 의원이 보수적이잖아요. 그런데 조응천 의원도 그거 정말 고쳐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저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제발 충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제발 고쳐라. 아니 그 대선 후보 되는 사람이 자기 의원실에 왔는데 쩍벌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웃기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 다리 쩍 벌리고 앉는 사람들 지금도 가끔씩 지하철을 타다 보면 이렇게 보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면 뭐 질병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거든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상태. 그래서 안하무인이라고 느낀다고요. 자, 그게 윤석열이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쩍벌 이야기까지.